something on the break. You didn't do that. The high line stayed at 10. It stayed at 9. What's the thinking there? It's just who we are, mate. It's just who we are. It's who we're going to be till as long as I'm here. But that doesn't change. It doesn't get compromised at 10 or 9 men. Obviously not. We go down to 5 men, mate. We'll have a crack.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장렬하게, 그야말로 장렬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경기일 수 있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놀라웠던 축구의 낭만을 느끼게 해줬던 시합이 아니었나. 자, 아무튼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제 11라운드에 와서야 무패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스날이 뉴캐슬한테 졌고요. 토트넘이 첼시한테 패배를 하면서 무패팀이 다 없어졌어요. 앞서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멋있긴 진짜 멋있네요. 5명이 뛴다 해도 라인 올릴 거야. 이게 우리 팀이야. 예. 오늘 졌고 또 이 전술에 대해서 말도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멋부리다가 승점 하나도 못 건졌다. 첼시가 라인 내린 팀한테는 좀 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라도 거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지만 모르겠습니다. 콘테 감독, 무리뉴 감독 이렇게 좀 실내 축구를 했던 경기 내용은 답답하지만 승점을 따가는 식의 축구를 했던 감독을 거쳤던 그런 토트넘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인드 또 담대함 참 멋지지 않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의지의 표명이어서 좀 과장된 표현이었긴 했습니다만 5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면 실격패죠. 규정상 7명까지는 돼야 경기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줄어들면은 실격패고, 물론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5명만 플레이를 하고 한두 명이 두세 명이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냥 하여튼 비유 삼아서 하신 얘기일 텐데 그래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날 토트넘은 퇴장으로 2명, 부상으로 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아직 부상자 상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를 보면 반더벤은 확실히 좀 심각해 보이고요. 메디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목이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아무튼 로메로는 3경기 실전 정지, 우도기는 최소 1경기, 반더벤은 지금 보면 그 이상 못 나올 것 같아서 토트넘 상황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요 매체 평점 어떻게 점수를 매겼고 또 평가를 내렸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영민의 평점이 너무 좀 중구난방이고 너무 좀 내용도 없어서 구영민을 빼고 미국에서 이 경기를 중계했던 NBC 스포츠 평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NBC 스포츠 이렇게 4개 매체인데요. 최고점은 경기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MBC에서는 심지어 10점을 줬어요. 무려 4골을 먹은 팀의 골키퍼한테 4개 매체 평점이 9.0입니다. 진짜 비카리오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최저점은 당연하죠. 사실 로메로가 퇴장을 안 당하고 11대 11로 붙었으면 제가 볼 때 경기 시작할 때 기세라든가 전체적으로 선수들 컨디션을 봤을 때 토트넘이 2골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었던 그런 초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깨뜨렸던 로메로 평점 2.5점. 풋볼 런던은 1점 줬고요. 이브닝 스탠다드는 2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도기 같은 경우도 3.8점. 손흥민 선수는 7.3점을 받아서 팀 내에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점수를 받았고요. 사실 공격 쪽에서 공격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추가 시간에 그 골 장면을 넣었다면, 막판에 그 골 넣었다면은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혹평을 하지 않고요. 아쉬워는 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7점, 8점, 7점, 7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교체 선수들이 굉장히 기여도가 높았어요. 다이어, 로얄, 호이비에르, 스캡하고 벤타콜은 조금 활약이 저조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경기가 더 쫀쫀하게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시합이 되지 않았나. 자, 그럼 매체별로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경기 초반 골을 넣었지만 부심과 VAR이 옵사이드를 선언했다. 이거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골 들어가는 원터치, 터치 한 번으로 존슨의 크로스를 골로 바꿔놓는 정말 마이더스의 손 아닙니까? 좀 너무 아쉬웠고요. 최전방에서
생색내기 힘든 역할을 맡아서 엄청나게 뛰어다녔다. 이게 땡크리스, 땡크리스. 이게 고마움을 모르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생색내기 힘든, 감사받기 힘든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정말 런 삭스오프, 엄청나게 뛰어다녔다. 정말. 네. 막판 빅찬스는 산체스에게 막혔다. 그렇죠. 이 장면에 대한 언급들은 모든 매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굴리엘모 비카리오에게 풋볼 런던은 9점을 줬습니다. 초반 잭슨의 빅찬스를 막아냈고 파머의 페널티킥 득점도 거의 막아낼 뻔했다. 방향 잡고 완전 뛰었는데 파머가 워낙 잘 차가지고. 자, 후반 들어 수차례 미친 듯한 선방쇼를 보여줬는데 쿠쿠렐라의 슈팅을 얼굴로 막아낸 장면도 있었다. 막판 근접샷들을 막지 못한 건 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실 막판에 연달아 골 내주긴 했지만 뭐 비카리오 선수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에게는 1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들어놓은 채 이건 왜 그러냐면 퇴장을 당한 거지만 이 친구가 이미 한번 퇴장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랬다는 거죠. 전반에 들어놓은 채로 코리를 걷어차고도 계속 경기에 뛰었지만 이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수선한 과정에서 그 장면을 좀 VA를 안 봤습니다. 퇴장 의심 상황으로 안 봤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뒤에 이어졌던 그 스털링의 골치소 장면 보느라 그랬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그 행운을 감사하는 대신에 이번엔 자국 선수인 엔소를 가격하면서 첼시에게 PK와 함께 퇴장을 동시당했습니다. 이거 퇴장 PK 내주면서 퇴장까지 당한 거는 좀 최악 중에 최악이죠.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버전의 로메로, 올드 로메로가 들어왔다. 이런 표현 정확하죠. 에릭 다이어 8점. 로메로가 나가고 퇴장으로 존슨을 빼고 이제 다이어를 집어넣는데 교체 투입 후 몇 차례 인터셉트를 해냈다. 멋진 발리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지만 이것도 만약에 뭐 인정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VAR 체크를 오래 한 끝에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골 취소가 됐죠. 복귀전에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였다. 이번 시즌의 첫 출전입니다. 에릭 다이어. 참 오랜 시간 경기 출전을 하고 싶었을 텐데 나오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몸도 제대로 못 풀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런 좋은 선수 바이에른 뮌헨에서 꼭 거액을 주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9점입니다. 우도기의 퇴장 이후 중앙 수비수로 이동해 엄청난 골라인 수비를 해냈다. 그 장면에서 무릎으로 얼떨결에 막아내고 좀 좋아하는 모습 굉장히 좀 귀엽더라고요. 최종 수비 라인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막판까지 팀을 지휘했다. 우도기 나가고 나서 센터백으로 내려왔죠.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2분의 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 지친 기색도 없이 뛰어다녔지만 우도기 퇴장 후에는 특히 더 좀 보상받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다. 쿨한 마무리로 2대 0을 만들었지만 약간의 옵사이드로 취소가 된 건 정말 불운했다. 맞는 얘기죠. 산체스의 슈퍼세이브에 막힌 찬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 그리고 굴리에모 비카리오 선수에게 9점을 줬습니다. 언리얼, 비현실적인 활약이다. 전후반에 걸쳐서 잭슨의 슈팅을 엄청난 선방으로 막아냈지만 막판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자, 페드로 포로에게 8점 줬는데 저는 솔직히 포로에게 이번 경기에서 높은 점수 주는 건 좀 반대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팀이 딱 틀이 잡혀가지고 주도권 잡고 가는데 포로의 실수가 많았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경기 초반 그 잭슨의 찬스로 이어졌던 실수, 비카리오가 슈퍼세이브를 해내긴 했지만 그때 그 뒤로 약간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토트넘이 좀 로메로가 올라와서 막 부수고 다니면서 어수선해지면서 좀 퇴장까지 갔기 때문에 좀 그 뒤에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스탈링이 왼쪽에서 뛸 때 그쪽에서 수비도 좀 몇 차례 놓쳤었고 8점은 제가 볼 때 너무 과합니다. 아무튼 뭐 끈덕진 수비를 펼치면서 가는 곳마다 팬들을 일으켜주셨다.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여기서 2점을 줬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Lost his head. 뭐 머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뭐 직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흥분해가지고 좀 정말 뭐 이렇게 좀 앞뒤 분간 못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자, 콜 위를 걷어차고도 퇴장을 피한 것은 행운이었지만 발바닥을 보이며 들어간 엔소에게 이 도전, PK를 내주면서 퇴장을 당했다. 자, 파페사르에게 8점을 줬습니다. 또 한 번 자신만만하고 고무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쿨루스프스키의 손잡골을 넣었다. 4경기 나아지고 있는데 특히 패싱력이 그렇다. 인정입니다. 파페사르 잘했어요. 자, 대한 쿨루스프스키에게도 8점 줬습니다. 토트넘이 10명 그리고 9명이 된 뒤에 보여줬던 활동량 환상적이었다. 뭐 왜 존스를 먼저 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쿨루스프스키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일단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요. 압박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 또 이 친구가 그 상대 그
볼 뺏어오는 능력이 상당히 출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오히려 좀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경기가 카오스로 치닫기 전에 왼쪽 측면을 누비고 나왔다. 손흥민의 골로 이어진 크로스가 어시스트로 기록이 될 뻔했지만 오프사이드 취소가 되면서 운이 따르지 않았다. 자, 로메로 퇴장 이후에 교체가 됐다. 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엘에게 8점. 전투적인 플레이로 바이킹의 명성, 레퓨테이션을 되찾았다. 네, 맞는 얘기죠. 몇 차례 수비적인 상황에서 돋보였는데 최고는 잭슨의 헤더를 골라인에서 걷어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였던 장면. 아주 인상적인. 그때 만약에 실점했다면 더 경기가 어려웠을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MBC 스포츠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7점을 줬고요. 94분께 동점골을 넣어 2대2로 만들 빅찬스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 뒤 첼시가 승리를 결정지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에게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패자가 될 만한 경기가 아니었다. 네, 패배한 팀에 있을 그러니까 그런 돈 뒤져보니까 패배한 팀에 있기에는 너무 좀 억울한 그런 경기였다 이런 뜻이죠. 경기 내내 영웅적인 선방을 보여줬고 후반전 대부분 스위퍼 역할도 해냈다. 이 부분은 꼭 짚어줘야 됩니다. 선방 슛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 스위퍼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숫자적으로 밀림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활약이었다. 정말 공감합니다. 로메로에게는 3점 줬습니다. 2번 퇴장당했어야 마땅한 경기였다. 또다시 중요한 순간에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자, 미키 반더벤 6점. 수비를 하러 뛰어내려오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던 젊은 네덜란드 수비수에게 끔찍한 순간이었다. 이날도 경기 참 잘했는데 그렇죠? 자, 데스티니 우독이 3점. 로메로처럼 지나치게 흥분하더니 스톨링에게 돌진해서 퇴장당에 마땅한 상황이 있었고 그 뒤에 반성을 못했죠. 후반에 또 한 번 옐로카드. 불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퇴장당했다. 대한 클래스에게 8점 줬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 메디슨과 함께 엄청난 플레이로 경기 초반 볼 소유를 잘 지켜내면서 골까지 넣었다. 자, 메디슨에게는 6점을 줬네요. 사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좀 활약이 별로 좀 없었던 상황에서 부상까지 겹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메르송 로얄 교체로 들어와서 8점을 줬는데 센터백과 레프트백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뭐 두드러진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9명이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승점을 따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크고요. 교체로 들어온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뭐 정말 역대급 경기였어요. 토트넘이 큰 점수차로 지고 승점 추가를 못하긴 했지만 토트넘에게 이 경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그런 장렬한 패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지난 시즌하고 혹시 달라진 거, 그러니까 유리스 골키퍼가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를 경기력적으로 좀 비카리오가 보여주고 있다면 리더로서의 역량의 차이를 손흥민 선수가 훨씬 확실하게 주장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팀의 스피릿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기에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남은 일정들 잘 소화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말에 wolverhampton과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 통해서 오프토크 통해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